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극수필 갈래에서 작자미상의 꼭두각시 노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꼭두각시 노름은요, 여러분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결국은 꼭두각시 역할을 했단 말인가? 뭐 이런 말들, 뭐 소설이나 뭐 이런 데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 내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야? 뭐야? 내가 내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에 불과했던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이제 내가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너는 꼭두각시에 불과해.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그때 꼭두각시가 여러분 무슨 뜻인 거예요? 인형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꼭두각시 노름의 이 꼭두각시는 인형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꼭두각시 노름의 인물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박첨지라는 거의 주인공격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의 아내로 등장하는 여인이 이제 꼭두각시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인형 노름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꼭두각시 노름이라고도 하고 이 작품 제목을 뭐 박첨지 노름 또는 홍동지 노름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같은 계열에서 봤을 때는 꼭두각시라는 여인 의 노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인형이란 뜻이고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노름 중 여기 노름이라는 거 이따가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노름 중에 배우 인형의 이름이다. 인형의 이름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놀았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죠. 조선 후기에 놀았는데 누가 놀았냐? 그러면 남사당패가 놀았어요. 남사당패는 이제 그 연예인 집단이지 말하자면 지금 시기에 그 연예인 집단이 서커스 공연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그 남사당패에 의해 공연이 되었던 게 노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연행되고 연희되었다라는 뜻이죠. 연희갈래 우리가 노름의 의미를 연행갈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연희 공연되어서 놀았다. 놀희자인 거죠. 연행 공연돼서 행해졌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연희갈래, 연행갈래에 속하고 따라서 이게 무엇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극갈래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꼭두각시 노름이고 인형극의 대본인 거죠. 인형극의 대본이었는데 여러분 구전됐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채록했고 어느 지역에서 채록했느냐에 따라서 대본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이렇게 뭐 큰 뼈대는 좀 같아도 내용의 자잘한 것들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수특에 출제되었던 그 꼭두각시 노름 중에 2막 7장이 이제 이따가 확인을 하실 텐데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마당이 평양감사마당인데 그 중에 7막이 평양감사 재산거리잖아요. 요게 이제 수특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성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마당이 박첨지 마당, 박첨지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게 1막부터 5막까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당이 평양감사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총 8개의 마당으로 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당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현대 연극으로 친다면 막과 장 했을 때 막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마당이 될 거고 장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거리가 될 건데 그 두 번째 마당에 거의 마무리 부분이죠. 평양감사 재산거리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수특 본문에 실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재가 뭐냐면 평양감사의 모친상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그 장면이 중심, 핵심 소재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 드러나는 거 주제, 지배층의 횡포와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지배층이라면 그럼 여기 누구겠어요? 평양감사겠죠. 평양감사를 통해서 지배층,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횡포, 폭력성이랑 허위, 위선, 거짓됨 이런 것들이 풍자가 되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인 거죠.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에는 기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기득권,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겠고 지배계층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존재들의 그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를 추락시킴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골개미가 굉장히 많이 돋보이게 되잖아요. 골개미 혹은 우리가 풍잠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지배층을, 횡포와 허위를 비판할 때도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된다? 골개미를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골개미는 무슨 뜻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웃겨. 블랙 유머 생각하시면 돼요. 막 웃긴데 어때? 거기에 통렬한 비판이, 기득권을 추락시키는, 그 권위를 추락시키는 웃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을 때 골개미가 드러나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골개미가 부각되는 평민문학이, 자 잠깐만 참고 표시하고 평민문학의 주된 미의식 그 정리를 해놓고 가보자. 그러면 뭐 우리 미의식에 순고미, 우아미, 비극미, 희극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평민문학에 드러나는 미의식을 우리가 희극미라고 본다면 여러분 요 개념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게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 지금 쌤이랑 같이 보고 가요. 해양미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한 웃음이에요. 건강한 웃음이고, 여기 안에 건강한 웃음이라는 건 뭔가 모욕을 주거나 비판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웃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재밌어서 웃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히 우리 평민문학, 조선 후기 평민문학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사서시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님이 오지 않았어. 님이 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분명히 님이 온다고 분명히 약속해가지고 내가 헐레벌떡 막 뛰어갔지. 막 미친년처럼 막 뛰어갔는데 막상 님인 줄 알고 봤던 게 주추리 3대였어. 그런데 아차차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난 비웃을 뻔했구나. 그래서 막 다행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잘 따져보세요. 그 여인의 상황 얼마나 비참해요. 님이 오기로 약속했다고. 그래서 막 갔는데 님은 오지 않았어. 그러면 상황은 대단히 비극적인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 자체 되게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거죠. 아유, 밤이었으니까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 막 민망해하고 자기 혼자서 막 나 뜨거워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려놓으니까 그걸, 그 비극을 드러내는 방식을 굉장히 웃음과 함께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평민들이 아주 힘겨운 일상을 견뎌가지 않았을까. 그 견뎌갔던 힘이 해양미에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해주는 그런 미의식이 이제 해양미가 되는 거고요. 골개미가 바로 여러분 여기 선생님 지금 정리한 겁니다. 웃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이미 얻은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추락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골개미다. 그리고 꼭두각시 노름에서는 물론 해양미가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이 부각되는 게 골개미다라는 거. 우리 서민들이 주로 즐겼던 문화에는 이런 그 미적 의식인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또는 웃음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언어 유희, 말장난이죠. 말장난. 네, 음이 같아.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 네, 그런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 그런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나타나서 웃음을 주게 되거든요. 어디인지 찾으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다른 작품이랑 연결해서 표현 기법이 비슷한 것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내신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인 언행을 통해 인물의 이중적 성격을 드러냅니다. 이따 특히 이 누구죠? 평양감사에게서 이 구체적인 언행이 이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를 부각하는 그런 대사들과 행동이 나타날 겁니다. 확인하십시다. 비속어. 근데 여러분 비속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이잖아요. 욕인데 뭐 그게 막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험한 욕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선생님 보면 어느 정도냐면 주로 많이 나오는 욕이다, 비속어다 그러면 놈 정도입니다. 놈.
이놈, 저놈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비속어를 사용해서 인물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대. 그러면 여러분 인물에 대해서 그걸 노무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대비적 인물을 설정해 계층 간의 갈등을 드러낸다. 여러분 극갈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 거 알고 계시죠? 극갈래는 소설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갈래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게 여러분 별표 5개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막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여러분 자, 선생님 잠깐 구성을 지금 갖다 놨잖아요. 두 개의 마당이 있어. 박첨지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마당이 있고 평양감사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마당이 있는데 거기 안에 총 8개의 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이 여러분 우리 원래 서양극에서는 굉장히 인과적으로 스토리가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맥스까지 갔다가 이제 대단원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전통 인형극은요, 예를 들어 탈춤, 봉산탈춤 이런 거랑 상당히 유사하게 이 거리와 거리 사이가 독립되어 있단 말이야. 독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없다? 인과성이나 유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하면 여러분 유기체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유기체가 뭐냐면 인간이야, 인간. 인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럼 인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은 세포가 몇 개 있대요? 세포가? 뭐 100조? 뭐 있다고 쳐요. 그 세포들이 다 긴밀하게 연결돼가지고 쫙 인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새끼발가락에 염증이 생겼어. 상처가 나서 골마. 그랬는데 이게 세포들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수 있는 거야. 내가 머리가 아플 수 있는 거야. 새끼발가락 때문에. 그게 유기체, 유기적 구조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 전통극들은 인형극뿐만 아니라 탈춤 같은 경우도 이런 인과성이나 유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야기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유기적 관계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라는 거 정리해놓고 가십니다. 자, 유기적 관계도 안 돼. 유기적 관계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시대에 나왔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물론 이게 여러분 고려 시대의 이규보의 글에서도 인형극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건 조선 후기에 주로 연행이 됐던 남사당패에 의해서 연행이 되었던 그 인형극 대본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선 후기에 많이 놀았던 것 같아 이렇게 지금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의식 굉장히 잘 드러내겠죠. 서민들을 관중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일상적인 어휘 나오게 될 거고요. 무대 밖에 악사나 관중이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무대였습니다. 개방구조 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쌤이 여기 지금 모의고사에서 보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기를 보면 요렇게 인형극이 연행이 됐구나. 이 장면이 머릿속에 좀 그려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관객이 바로 가까이에 앉아있죠. 관객이 바로 가까이에 앉아있고 여기 이렇게 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막아놨지. 네모난 판잡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 안에 남사당패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형을 조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조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대잡이야. 대를 붙잡고 있는 거지, 대. 막대를 붙잡고 인형을 막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대자비가 조종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악사들이 앉아 있는 거죠. 악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악사들 중에서도 여기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산바지예요, 산바지.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을 해요.
꽹과리를 치면서 막 적극적으로 그게 가담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인형이랑 대화를 주고받는 거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무대가 딱 마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려서 전혀 관객이 없는 듯이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열린 구조였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무대라는 건 여러분 탈춤도 그렇고 사실은 뭐 그런 우리나라 전통 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 춤, 노래, 동작, 대화 등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죠 여러분. 탈춤도 그렇죠. 그리고 뭐 판소리도 그렇죠. 판소리도 그렇고 이 인형극 또한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영역들이 예술의 영역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 요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 공연이 이루어졌었구나 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특의 본문 두 번째 마당에서 7막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당 평양 감사. 자, 평양도 지방을 다스리는 관찰사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도지사에 해당하는 인물이 될 거야. 굉장히 권력가죠. 그죠? 그 평양 감사 마당은 민속국의 단락에서 있는 단인데 여러분 마당이 이 꼭두각시 노름에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겁니다. 그 중에 7막은 평양감사 재상거리다. 재상은 무슨 뜻이다? 상중에 있을 제자에 여러분 부모의 상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재상 거리는 한 판의 노름을 구성하는 장면이라고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평양감사 재상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시작이 됐습니다. 평양감사의 모친 상여가 나왔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감사 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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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곡하는 소리야 곡하는 소리 앓는 소리를 반복하면서 초상 분위기를 드러내는 거죠. 아이고 슬퍼라 하면서 어이 허이 막 이렇게 울면서 등장을 했다 그 얘기야. 그런데 바로 뒤에 아이고 좋아 콩나물 안방 차지 내 차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앞에 무슨 특징이 있었는지 확인하시죠. 뭐 있었어요? 구체적인 언행을 통해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앞에선 처음에 머리에서 꼴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이고 좋아 콩나물 안방 차지가 내 차지가 됐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니은을 통해 자 평양감사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야. 콩나물 시루가 있는 안방이 내 차지가 된다면서 막 좋아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와 얘는 오로지 물질밖에 없구나. 속물 이기 그런 인물이네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첫 번째 대사부터 부각을 시키고 동시에 앞이랑 연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겉으로 드러낸 행동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내면이지. 평양감사의 내면. 이게 뭐야? 괴리가 되어 있구나. 괴리가 되어 있어. 어긋나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부각이 되는 거 3번 발표하고 가십니다. 평양감사의 위선적인 속성. 위선이 무슨 뜻이에요? 거짓, 선이란 뜻이죠. 선한 척하는 것. 허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언행을 통해서 인물의 이중적인 속성 해도 되고 위선적인 모습, 허위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한자성어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참 표리부동한 인물이야. 겉표고요. 속리고요. 부동, 같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표리부동한 인물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양산도 등 노래를 부른대요. 양산도 여러분 흥겨운 노래야. 흥겨운 노래. 앞에 새마치장 알 필요 없고 흥겨운 분위기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장래 상황에 맞지 않는 노래를 통해 인물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보고 있는 관객들만 깔깔대고 아이고 뭐하는 짓거리야 뭐 이러면서 웃겠죠. 그래서 그 웃기면서 결국 평양감사의 그 위선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골개미가 부각이 되는 게 양산도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박첨지, 여기 작은은 동생이란 뜻이래요. 박첨지 동생이 구경하다가 이게 네 놈의 상여냐, 초상상주놈의 소리가 앓는 곳이냐, 아유 도대체 양산도 막 흥겨운 노래 소리 들려오고 도대체 이게 뭔 상여야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초상상주 놈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지. 그래서 요것도 무슨 특징을 보여준다? 비속어를 활용해서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의 태도, 관점이 드러났다. 아까 특징에서 잡았던 게 나온 겁니다. 초상상주는 누구 가리키는 거다 여러분? 평양감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거 잡고 가시고요. 그때 향독군, 장례를 치를 때 상여 매는 사람을 향독군이라고 불렀대요. 그 사람이 발병이 났어. 발에 병이 났어. 뭐 모르겠다. 뭐 너무 오래 걸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에 치였는지 발을 다친 거지. 발을 다쳐가지고 결국 상여를 내려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 요게 계기가 되어서 뒤에 스토리들이 이제 연결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운반을 못하는, 상여가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다음 보십니다. 평양감사. 여봐라 박가야. 이 박가가 누구? 박첨지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자비가 이제 평양감사 이 인형을 잡고 여봐라 박가야 이렇게 대사를 쳤겠지. 그러니까 무대 뒤에 숨어있던 이 박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여봐라 박가야 요런 대사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다? 박첨지라는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대사인 거야. 여봐라 박가야 하면 관객들이 아 이제 박첨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양감사의 권위를 드러내는 기능을 또 담당하게 하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박첨지 양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 박가야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낮춤말인 거지. 그래서 평양감사가 굉장히 권위를 부리고 있구나라는 걸 호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말 들어라. 상여가 나가다가 향독군이 발병이 났으니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요청이야. 요청, 요구, 명령. 인부를 사대라. 네가 돈을 내가지고 돈을 주고 인부를 사와라 이러고 있는 거야. 돈 줬어? 아니야, 자기가 돈 안 줬어. 돈 안 주고 박첨지 돈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자, 요게 이제 지배층의 횡포가 드러나는 장면 별표하고 가시죠. 이 되는 거죠. 평양 감사가 백성에게 자기 사적 문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 자기 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야. 공적 권위를 남용하는 거죠. 대단히 폭력적인 횡포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루는 평민 문학들은 상당히 많죠. 여러분, 또 대표적인 거 뭐 기억나시죠? 뭐 별주부정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용왕이 자기가 아픈 건 사적 문제야. 그런데 그 사적 문제를 위해서 백성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잖아. 토끼의 생명을 자기가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평양감사가. 박첨지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인부가 지금 갑자기 없어요. 소인의 조카놈이 굳은 일을 잘 보고, 굳은 일이라는 건 사람 죽는데 뭐 관련되는 일이라든지 뭐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 자기가 잘 처리해주는 조카놈이 하나 있는데 괴덜머리 쩍고 뭐 의미 다 적어놨어요. 수선스럽고 실없는 짓을 하고 기운이 역사다. 여러분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십니다. 선생님이 파란색 펜으로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식 테스트 치를 때는 빈칸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 거는 단어를 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힘이 아주 세고 의미 좀 기억하고 가세요. 이상 야릇한 놈이오니 그놈으로 청구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은 7번째 거리만 보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첨지의 조카라는 인물이 이제 홍동지거든요. 얘가 이제 홍동지인데 얘가 굉장히 여기저기에 막 나와요. 여기저기에 막 나와서 박첨지가 거의 주인공 격이고 거의 그 부주인공 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홍동지다. 여러 거리에 막 계속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꼭두각시 노름을 뭐라고도 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홍동지 노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박첨지 노름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심 인물들인 거죠. 그 인물이 이제 박첨지가 소개하는 겁니다. 인부로.
향독꾼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좀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박첨지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한 거야? 복종하는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조카를 향독꾼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평양감사가 야, 뭔 말이 그렇게 길어? 빨리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10번 문제 보고 가세요. 인물 간 위계 구조를, 위계라는 건 여러분, 인물 간의 상하, 지위,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요걸 부각하게 활용한 단어가 뭐냐 봤더니 평양감사가 박첨지를 박가야 이렇게 부르는 말, 그리고 박첨지가 평양감사 앞에서 소인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들이 인물 간의 위계 구조가 이 호칭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박첨지. 네, 여봐라, 딘둥아, 딘둥아는 이제 홍동지를 부르는 애칭이야. 자기 조카니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번에 감사사또가 연변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에 등을 들고 가는 건데 연변시 향독꾼이 발탈이 났으니 발에 병이 났으니 하룻밤 3시야 4시야 먹고 하루에 밥을 3번도 먹고 4번도 먹고 돈을 7푼 줄 것이니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대우 좀 잘해줄게 이러는 거지. 대우 잘해줄 테니까 상여꾼 품팔로 안 가려느냐? 너 상여꾼 품팔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홍동지. 아유 왜 그래 쌌어. 아유 귀찮아. 왜 자꾸 그런 거 시키시오 그러는 거죠. 뒤에 박첨지가 지금 한 말 못 들었느냐? 만일 지체하면 만일 네가 행동이 굼뜨면 주립대 학충 고드립배 튕겨지면 호소할 곳이 바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전혀라고 해석되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전혀 없으니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자, 협박하는 거죠. 협박. 위협을 하는데 위협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늦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할 거다? 주립대 학춤, 주립대 이렇게 뭐야 이게 형벌 이제 고문하는 거잖아. 고문 이 정강이 속에다가 이렇게 막대 집어넣고 막 이렇게 조이는 거죠. 그 고두리뼈가 이 정강이 뼈 같은 게 막 이렇게 완전히 막 다 이렇게 탈골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돼도 네가 어디다 호소할 곳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적인 요구를 했어. 사적인 요구를 했는데도 그걸 백성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가혹한 고문이 뒤따랐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노출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11번 문제 확인하십니다. 박첨지가 귀찮아하는 홍동지를 설득하는 거야. 근데 설득의 방식이 두 개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평양감사의 명령을 어길 경우에 가혹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삼촌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야.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홍동지에게 너 빨리 향독꾼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신 겁니다. 박첨지 인형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냐면 왼쪽 눈을 좀 치켜뜨고 입에 힘을 준 표정으로 이렇게 인형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박첨지라는 이 존재도 보면은 대단히 권위죠. 권위. 예. 권위를 부리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여러분 꼭두각시 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꼭두각시가 조강지처인데 박첨지가 뭐 가혹하게 내친단 말이야. 돌머리집이라는 첩을 들여가지고 가혹하게 내치는 가부장의 권위를 부리는 그런 인물이 박첨지거든요. 그래서 인형 자체가 그런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왼쪽 눈을 치켜뜨고 입에 딱 힘을 주고 아주 권위적인 그런 표정으로 인형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동지 정말이요? 내가 거짓말하겠냐? 홍동지? 빨가벗어도 줬어? 나 빨가벗고 있는데 빨가벗은 걸로 다 빨가벗었어. 다 빨가벗고 온몸이 빨강색이야. 그래서 그 동음을 써서 홍동지라고 성을 홍으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가벗고 있는데 괜찮아요? 뭐 이러는 거지. 관계없다. 홍동지. 어디 가서 보긴 합시다. 홍동지가 가만히 가서 상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평양감사지. 평양감사도 한번 보고 또 상여를 보더니 냄새를 맡아봐. 왜 냄새를 맡을까 도대체. 아무튼 냄새를 맡아. 이러는 거지. 이게 뭐야? 왜 그러느냐? 5, 6월, 6월에 강생이 썩는 냄새가 나는구려. 강생이 강아지의 방언이래요. 강아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지.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감사 또 아시면 서운치 아니하시겠느냐? 걱정해. 지배층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려고 너 그런 말 하니? 그랬더니 홍동지가 아이고 사또가 섭섭하시면 큰 개가 썩는 냄새가 난다 합시다. 강아지가 약해. 강아지가 약하구나. 그러면 큰 개가 썩는 냄새가 난다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요 장면이 되게 포인트가 핵심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나시죠, 여러분. 뭐가 시작이 됐어요?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시작이 되고 있죠. 방식을 정리해 보면 발가벗고 상여를 맺는다라는. 아니 그 평양 감사 여러분 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지자체 리더잖아. 그러면 그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막 복장을 막 이 뭐 양복 다 갖춰 입고 머리도 뭐 탁 단정히 하고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 권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옷, 복장을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딱 빨가벗고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조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여 냄새를 맡아보더니 강아지, 개, 큰 게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평양감사의 어머니가 들어가 계시잖아. 평양감사의 어머니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건 지배층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개한 거지. 뭔 말인지 아시죠? 지배층이 뭐가 됐다? 개응이 됐다 이 얘기야. 그래서 지배층의 썩는 냄새 또 부패 이런 걸 풍자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홍동지 인형 어떻게 제작됐다? 발과벗은 그리고 붉은 몸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 힘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발가벗고 또 붉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평양감사 그때 꼴곡 다시 뭐 하는 거야? 곡소리 여전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홍동지가 상제님 평양감사를 부르죠. 문안드리요 그랬어. 평양감사 이놈 상여도 대부인 상여인데 대부인 누구 말하는 거야?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대부인이라는 건 홍동지 입장에서 자기 어머니를 지칭해 준 거죠. 이놈 상여가 대부인 상여인데 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높으신 분의 상여인데 문 아니고 문 바뀌고 별표하고 가십니다.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느냐. 이게 도대체 뭔 짓이야?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문 아니고 문 바뀌고 여러분 뭘 가지고 문 안드리오 인사드리오 했더니 네 이놈 문 아니고 문 바뀌고 요렇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동음 이어를 사용하는 언어 유희인 거죠. 말장난. 문 안에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문 안드리오 할 때의 문안은 인사야. 그죠? 문안 인사드리오라는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거야? 문의 안쪽 이라는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은 음으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말장난한 거예요. 문 아니고 문 바뀌고 이렇게 말장난을 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그런다? 동음이 이어를 활용하는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양반 봉산탈춤에 나왔던 거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한번 본다면 여러분 양반 신분으로서의 양반도 있어. 높은 신분이죠. 조선시대 문반과 무반 또 뭐도 있냐면 거기 나오는 계잘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해서 양반도 있는 거야. 그럼 계잘량이라는 거 이제 개가죽 방석이고 개다리 소반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상인데 이렇게 생긴 상인 거지. 이렇게 생긴 상. 그러면 계절량 양자에 개다리 소반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개색 아이고 참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양반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 역시 동음 이어를 사용하는 말장난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만 더 들어본다면 춘향가 또는 춘향전에서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 내려왔다. 이 춘향이가 갇혀 있는데 엄마인 올매가 보니까 이도룡이 거지로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갖고 춘향이한테 데려다 주면서 한탄하면서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때도 서방 남방이란 표현을 왜 썼다? 여러분 서방이라는 거에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고 낭군 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서방 서쪽 방향이라는 의미가 하나가 또 있는 거지. 근데 1번으로 써야 되는 걸 일부러 2번으로 쓰는 거지.
같은 의미, 다른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연결해서 남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 안이고 문 밖이고 똑같은 동일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음 이어를 활용하는 언어 유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왜 빨가벗고 너 지금 잘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이랬더니 홍동지가 아유 빨가벗었 더라도 상여만 잘 매면 됐지 무슨 잠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다. 선생님 정리해 놨는데요. 어디다 정리했을까요? 여기 니은 여기 나왔네. 16번에 나왔습니다. 별표하고 가시죠. 자,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뻘거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매면 됐지. 내가 상여를 매기 위해서 왔잖아. 그게 실질이야, 실질. 뻘거벗은 건 뭔 상관이야? 옷을 내가 어떻게 차려입든지 그건 격식이야. 근데 서민들은, 평민들은 이 내용적인 측면, 실제를 훨씬 더 중요시 여겼지 격식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평민적인 태도, 양반들이랑 반대인 거죠. 양반과 반대인 성향을 드러내는 문장이다라고 읽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서운 잔말? 이렇게 잔말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말을 통해서 지배층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골개미를 또 표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평양감사. 네가 상여를 모시러 왔다니 정말 좋긴 한데 빨가벗고 무슨 상여를 매냐. 괘씸한 놈을 잡아내라 그랬어. 그랬는데 여러분 그 괘씸한 놈이 우리 생각에 그러면 홍동지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홍동지가 너무 힘이 센 거지. 힘이 세니까 대신 누구를 잡냐? 박첨지를 잡습니다. 박첨지를. 괘씸한 놈은 그러니까 박첨지가 돼야 되는 거지. 잡아들여서 퇴장을 해요. 채찍 등으로 때려. 그런 매를 가합니다. 그랬더니 박첨지가 늙은 박가가 인부까지 극력 주선하여 사댔는데 늙은 박가 그래서 흰머리로 제작이 된다 그래요. 인형이 극력 주선해서 사댔는데 무슨 죄로 형장퇴장이 웬일이요 웬 말이요 이런단 말이야. 자 18번 19번 연결해서 보세요. 지배층의 횡포 드러났죠. 홍동지에 대한 분노를 박첨지에게 풀었단 말이지. 그럼 평양감사가 이런 일 은혜를 베풀었잖아. 박첨지가 지금 그 얘기잖아. 늙은 박가가 인부까지 극력 주선해서 사서 됐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마움을 모르고 또 트집을 잡잖아. 배은 망덕 한차성어 갈 수 있겠습니다. 박첨지 이제 열받는 거지.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첨지는 여러분 지배층의 횡포에 저항하는 속성도 있고 앞에서는 지배층의 어떤 폭력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측면도 있었고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평양감사가 이놈! 이 상여가 존중한 상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뭐가 존중한 지체 있는 집안의 상여요. 또는 내 행이어도 내 행, 부녀자의 상여란 말이야. 여인의 상여란 말이야. 어머니의 상여니까. 근데 어디서 벌거벗은 놈을 인부라고 데려왔어? 그런 향토꾼을 어디다 쓰겠어?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박첨지가 이렇게 말해. 그렇게 물어봤는데 뻘거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변명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향독꾼은 소인의 조카놈으로 다른 향독꾼이 없이도 잘 메고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혼자서 상여를 맺 정도로 기운이 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홍동지의 특성을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랬더니 평양감사가 그 말을 받아서 야 진짜야? 다른 향독꾼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 행차에 그대로 써주마? 빨리 모셔라? 이러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너무 웃긴 거지. 문제의 상황은 뭐였냐면 벌거벗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됐어. 근데 혼자서 상여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이 세요? 그랬더니 그래? 진짜? 그럼 그냥 해봐.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 21번부터 다시 정리. 평양감사가 박첨지의 그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박첨지의 말에 형식과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뭐랑 충돌한 거야 여러분. 요 대사가 홍동지의 요 대사랑 이렇게 충돌을 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대비적인 성향을 잘 보여줬죠. 그죠? 그리고 박첨지가 홍동지는 힘이 세서 혼자서도 맬 수 있어. 그랬더니 평양감사가 어떤 반응을 했냐? 그래 그럼 빨리 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팔랑기다. 줏대가 없구나. 뭐 이렇게 여기 휩쓸리고 저기 휩쓸리고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평양감사 인형이요. 두 귀가 큰 형태로 제작이 된대요. 팔랑귀라는 걸 부각하는 거지. 예, 홍동지 인형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벌거벗고
붉은 기운이고 두 팔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또 제작이 된대. 그래서 기운이 굉장히 센 모습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어울리는 인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권위를 부렸어. 아니 감히 우리 어머니 이 높으신 대부인의 상여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권위를 부리던 평양 감사가 결국은 요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학적 형상화 방식을 우리가 인물의 뭐다? 희화화다. 우스꽝스럽게 그린다라는 뜻이죠.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가십니다. 홍동지가 이제 다시 앞으로 상제님 짊어진 게 뭐요? 평양감사가 뭘 짊어지고 있는 거지? 뭐요? 그래 물어봤어. 평양감사가 나 짊어진 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분상제를 지낼 때 장례식에서 무덤에 봉분, 무덤에 이제 이렇게 봉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얹잖아요. 이 봉분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지내려고 내가 잔돈 7푼을 주고 강생이 강아지의 방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사 짊어졌다. 제사상에 개고기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홍돈지가 그 말을 받아서 자고로 방귀에 혹 달린 놈은 봤어도 강생이로 분상제 지낸다는 놈은 처음일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5번. 둘 다 이치에 맞지 않아. 방귀에 어떻게 혹이 달려? 근데 그거 반대 말 안 되는 거지. 강아지, 개고기로 분상제를 지내 둘 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지배층의 어리석음을 웃음과 함께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미, 뭐라고도 해도 돼요, 여러분. 골개미가 나타나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 또 과장법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됐다. 방귀에 혹 달린 놈을 봤다라는 거는 우리 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24번 별표하고 가셔야 돼요. 24번. 평양감사가 앞에까지는 여러분 여기 앞단락까지는요. 계속해서 박첨지나 홍동지가 비판과 조롱에 그 평양감사라는 지배층의 권위를 비우고 조롱을 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주체였어. 풍자의 주체였었는데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는 평양감사가 자기 스스로 나 개고기 저기 그를 제사 지내려고 가져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그런 주체가 되었다. 지배층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앞부분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27번을 그래서 별표 5개 해놓고 선생님랑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뒷부분 간단하게 확인하시죠. 평양감사가 꼴각 요거는 다 곡소리라 그랬어. 연병꾼은 북망산이 멀다더니 대문밖에 북만산이라 저승길이 멀지 않구나. 요게 상여소리라고 얘기해요. 상여를 끌고 가면서 소리를 하는데 그 선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선창을 하면 이제 그 뒤에 따라가는 상여꾼들이 너와 넘차 후렴구를 후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창 후창을 하면서 상여를 운반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석한다면 선창하고 후창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죽음 앞에서 함께 그 죽음을 슬퍼하고 곡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27번 마무리합시다. 평양감사라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박첨지와 홍동지라는 평민들이 비판의 주체가 돼서 평양감사 풍자 대상을 공격하는 방식이야. 박첨지가 평양감사에게 항의하는 장면, 홍동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상여를 메고 강아지로 분상제를 지내려는 평양감사를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풍자의 주체가 박첨지와 홍동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신 장면이죠, 여러분. 평양감사 스스로가 자기 어리석음과 결점을 드러내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그 첫 번째가 박첨지의 말에 줏대 없이 넘어갔던 장면. 그게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됐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부분 강아지로 분상제를 지내려는 장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나눠놓고 정리하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꼭두각시 노름입니다. 문학사적으로는 우리 문학사 상에서는 여러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2년급 대본이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기존의 권위를 추락시키기 위해 사용된 골개미의 내용들, 또 어떤 부분들이 풍자하고 조롱하는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고요.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보기 문제, 얘는 관련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